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들의 반러시아 운동을 한 사람들이죠. 자유 러시아 군단.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를 습격해서 정말 러시아가 잘하는 최강의 전투기 중에 하나인 수호이 35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큰 데미지를 러시아가 입게 된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자, 파키스탄 임란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는 기간 동안 완전히 이 친중 행보를 보였던 파키스탄이 임란 칸이 정치 완전히 말아먹고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 이런 완전히 나라 그냥 거덜낸 상태에서 정권 바뀌었죠. 반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와 그동안 이 파키스탄은 수십 년 전부터 꽤 깊은 관계를 군사적으로 맺어왔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든 T-82UD 전차 350대를 사서 그걸 가지고 인도와 경쟁했던 파키스탄인데, 그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샀던 그 T-82UD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누구 아이디어였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무기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정말 옛날 무기, 제정 러시아 때 무기까지도 가지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60년 넘은 1964년도부터 실전 배치한 ZSU-23포 실카 이 대공포를 전선에 배치해서 역시 이제 무기 없구나 라는 또 한 번 보게 됐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독일의 그 LO3 이스라엘제죠, 이 요격 시스템 도입을 승인했다. 왜냐, 여기에 미국의 자본과 이 개발에 미국의 기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해를 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독일이 도입하는데 이해를 내줬다라는 건데 올해 도입을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하고도 좀 뭔가 지켜볼 게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극심한 기갑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1960년대 초반에 배치됐다가 2000년대에 대부분 퇴역한 ZSU-23포 실카 자주 대공포를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공포 용도는 물론 지상 화력 지원용으로도 쓴다고 하는데 러시아군의 장비 퇴행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란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수한 미국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의 짝퉁인 가햄-114 공대지 미사일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초기형 헬파이어를 그대로 복제했다는데 헬기와 무인기 등에 탑재되어 운영에 들어간 장면이 식별되어 그 성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페인 모론 기지에 4대를 전진 배치한 B-52H 전략폭격기로 러시아를 연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공군 B-52H 폭격기 콜사인 노블 61이 현지 시각 3월 12일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전방 200km까지 접근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3월 10일 야간에 다롄 조선소에서 052D형 방공구축함 27번함과 28번함 동시 진수식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052D형의 선체를 연장하고 카운터 스텔스 레이더를 추가한 052DL 모델인데 올 상반기 중에 이 조선소에서만 3척의 052DL 구축함이 더 진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독일의 이스라엘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LO3 구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약 30억 유로를 투입해 한 개 대대분을 도입하는 이번 사업은 당장 올해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작전 운용 가능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과연 이번 승인으로 유럽에 어떤 형태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실카 자주대공포인데요. 여기 23mm 기관포 내문이 있죠. 이 23mm 기관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겁니다. 김정은이가 10년 전에 장성택, 자기 공업부 장성택을 쏴 죽일 때 바로 이 23mm 실카 여기에 들어갔던 이 포, 이거 두 문 2연장 가지고 쏴서 장성택을 완전히 걸레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내문을 엮은 게 바로
이 실카인데 그러면서 움직이게 만든 게 이제 자주대공포 실카죠. 이걸 1964년도에 실전 배치했고 러시아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너무 구시대적이다 해서 퉁구스카 하이브리드 방공 시스템 개발해서 그거하고 다 대체를 하고 퉁구스카도 지금은 이제 너무 노후됐다 해가지고 판치르 이런 것들로 다 대체를 한 2세대 전의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전부 다 퇴역을 했는데 이걸 지금 20년 만에 다시 살려서 갖고 나왔다. 물론 드론이나 이런 방공 무기로도 쓰고 또 23mm 기관포가 내문이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전박에다가 화력 지원하는 용도로도 쓰고 이러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러시아가 화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UH-1 헬기입니다. 이거 이란이 팔레비 왕정 시대 때 그때는 미국과 동맹이었죠. 미국에게 엄청나게 많이 샀던 헬기인데 여기다가 어디서 많이 보던 미사일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헬파이어죠. AGM-114 헬파이어. 그런데 우리는 말이야 AGM-114 헬파이어 그거 그대로 뺏겼어 라고 자랑하듯이 자기네들도 가햄-114라고 헬파이어의 제식명의 그 숫자를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이걸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경 헬파이어는 8km 날아가는 대전차 미사일이죠. 그거 성능이 어느 정도로 뺏겼는지 외장은 좀 비슷한데 실제 성능까지도 제대로 구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제 이렇게 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자, 스페인에 B-52 4대를 전진 배치했어요. 유럽 본토에다가. 그리고는 그걸 또 쉬지 않고 또 돌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폴란드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스페인에서 날아와가지고 그리고는 이 에스토니아 앞에서 꺾어서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또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는 칼리닝그라드죠. 그러니까 칼리닝그라드를 포위 비행 기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 제2의 도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 항구죠. 산트페테르부르크. 이게 영어로는 세인트 피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압박하고 돌아갑니다. 물론 여기 모스크바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러시아를 압박하고 러시아는 핵 잠수함을 미국 연안에 보내가지고 부상시켰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지금 핵무기 투발 수단을 가지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잠수함, 미국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폭격기를 서로 상대의 코앞에다가 들이밀고 계속 지금 뭔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은 안 생기길 바랍니다. 이러고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다롄 조선소인데 이 다롄 조선소에 이런 군함이 두 척이 동시에 진출했어요. 이 052D 방공구축함 중국판 이지스 함이다 하는 그 052D보다 3m를 길이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롱 베이스 버전이다 해가지고 이제 DL이라고 붙인 건데 여기 또 UHF 안테나를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스텔스까지도 탐지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052DL인데 이걸 두 척을 동시 진수했고 올 상반기에 이 다롄 조선소만 해도 그 똑같은 걸 세 척을 더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다롄 조선소만 해도 올 상반기에 이 052DL 방공구축함 우리 세종대왕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축함을 5척을 진수합니다. 상하이 장난 조선소에도 또 최소 3척을 또 더 만들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은 완전히 붕어빵 찍어내듯이 어쩌면 붕어빵보다 더 빠르게 찍어내고 있는 이런 대형 구축함들 우리가 병사 월급 200만 원, 여성 간부 비율 몇 퍼센트 이런 데 경도되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이들에게 그냥 딱 멱살 잡히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에로 3, 에로 1, 2, 3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일 아래 아이언돔에서부터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에로 1, 에로 2, 에로 3 이런 식으로 계속 다층방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또 팩3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거리 타격하는 게 에로 3예요. 2,400km를 날아갑니다. 미국의 SM3의 지상형 그러니까 이지스 어쇼어 같은 그 정도 사거리를 구현하는 거예요. 2,400km 엄청나죠. 이걸 이제 독일이 이걸 구입하는데 미국이 승인해줬다. 왜? 이거 개발하던 개발 비용은 미국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제 부품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독일은 한 개 대대를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린파인 레이더 3개를 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대대가 3개 포대구나, 라는 것을 유추가 가능한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도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있어요. 그냥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 갖다 놨어요. 그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바로 이 에로2, 에로3, 이 요격 시스템의 세트로 만들어진 레이더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레이더가 있으니까 이 발사대 그리고 통제소 이것만 구입하면 되죠. 그리고 미국이 독일에게 이해를 내줬듯이 미국이 이해를 내주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 국산 사야지. 아니 지금 사거리 40km짜리 미사일, 방공미사일 만드는 대한민국이 2400km짜리 이거 언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게 한반도에 2400km짜리 있으면 중국에게 상당한 억제력 되잖아. 지금 한반도에는 150km 요격되는 사드밖에 없으니까 이거 우리 갖다 놓으면 북한이 딱 미사일 쏘는 그 순간 바로 그냥 날려서 요격탄을 우리 날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좋고 니들도 동맹이 베이징에서 딱 날아오는 거 그걸 서해상에서 요격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이런 미사일이 있으면 니들도 좋으니까 이거 우리 좀 사자. 이해를 좀 내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맹관계 요즘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요격 시스템의 레이더는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발사대, 통제소 요거만 사오면 된다. 그래서 독일이 사는 것만큼의 돈은 들지 않는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못한 동맹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독일, 미국에게 앙겔라 메르켈 시절 16년 동안 미국에 어르렁거렸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해보자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파키스탄에 수출했던 T-82UD 전차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다시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이 확실한 반러 노선을 정한 것 같은데 1차 물량에 이어 추가 물량 공급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 자국군의 T-82UD 전차 44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키스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VK가 현지 시각 3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파키스탄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다량의 탄약과 포탄, 각종 물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의사를 천명하기도 했다라며 파키스탄의 우크라이나 전차 공급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T-82UD 전차는 당초 T-64 전차의 개량 사업으로 제작된 오비액트 476 모델의 포탑에 T-82U의 차체를 결합하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분 1000마력 디젤 엔진을 결합한 모델인데요. 당초 우크라이나 육군의 주력 전차가 될 예정이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단 50대만 도입되고 나머지 350대는 파키스탄에 수출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인도군의 T-72 아제라 전차에 대적할 수 있는 파키스탄의 1성급 주력 전차로 운용되어 왔는데요. 파키스탄은 중국과 협력해 개발한 알-칼리드 전차가 800대 가까이 양산되고 신형 VT-4 전차도 176대가 전력화되면서 T-82UD를 2성급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T-82UD는 러시아의 신형 T-72B3나 T-80BVM보다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만 최근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 투입되고 있는 T-72A나 T-72B, T-62보다는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일부 부대에서 운용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인수와 동시에 빠른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전차 추가 공여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0여 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T-82UD가 과연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해 러시아군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역사가 깊은 또 의미 있는 전차예요. T-82UD. 그러니까 이 하르키우 전차 공장에서 T-64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르키우 이 전차 공장은 소련 최대의 전차 공장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우랄 바곤 자보드하고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T-64의 후속 모델이 T-8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T-80 차체를 만들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T-80U하고 차체는 같은데 포탑이 달라요. 우리 한국의 T-80U는 포탑도 T-80용으로 따로 제작한 건데 이 T-80UD, 이 우크라이나가 만든 거는 차체는 T-80 그리고 포탑은 T-64예요. T-64를 조금 개량한 이런 거니까 우리 한국군 T-80U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이런 성능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125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는 포기 때문에 뭐 맞으면 공격력은 꽤 괜찮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한국에 있는 T-80U 전차의 엔진이 가스터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비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제 1000마력짜리 우크라이나 디젤 엔진을 넣어서 연비를 향상시킨 이제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독립 후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부품 많이 만들어 놨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걸 생산을 했다가 자기네들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뭐 생산 못 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파키스탄이 이 인도가 T-70 이후에 T-90 전차로 갈아탄다 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좀 좋은 전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부품 있는 거 그 우리 좀 사자 해가지고 그 부품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파키스탄에 수출된 이 T-80UD 디젤이라서 D입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그게 벌써 지금 30년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또 파키스탄은 이 인도가 T-90을 대량 생산하니까 자기네들도 중국하고 협력해가지고 알칼리드 전차를 800대 만들었고 인도는 T-90을 1000대 만들었고 그러면서 또 인도가 T-90M을 또 대량 도입을 하게 되니까 또 여기는 또 이제 BT-4 중국제 96식 전차 수출형 이걸 또 이제 도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형 전차 물론 중국제 베이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신형 전차가 한 1000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구형 2성급 전차로 물러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임란 칸이 이 파키스탄을 완전히 그냥 친중하면서 들어먹고 그러던 차에 2019년에 IMF 구제금융 신청을 했는데 친중 국가의 IMF가 그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다가 반중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22년 작년부터 IMF가 60억 달러 구제금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 숨 좀 쉬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럼 그러니까 IMF에 파키스탄은 의리되어 있죠. 근데 IMF는 미국이 통제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야 이거 좀 줘라. 그 대신 우리가 돈 좀 줄게. 그리고 니들 숨 좀 쉬게 해줄게. 이제 이런 딜이 들어갔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차분으로 들어가는데 써보고 괜찮으면 야 아까 350대 그거 다 줘라. 할 수 있겠죠. 계속 숨 쉬게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저는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이 T-80UD를 파키스탄에서 열병식 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350대 전부 다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말 벨라루스 한복판 공군기지에서 러시아 공군 전략자산 A-50U 조기 경보기 한 대가 드론 공격을 받아 파괴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극동지역 러시아 공군기지가 또 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가 파괴됐는데 러시아 국민들의 인내심이 이제 슬슬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세력의 독재에 저항하겠다며 러시아를 탈출한 러시아 청년들이 결성한 자유 러시아 군단이 극동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공군기지를 공격해 전투기 한 대를 파괴했다고 러시아 반체제 단체들이 현지 시각 3월 11일 전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게재한 영상을 통해 자신들이 극동지역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소재 우글로보의 공군기지를 습격했다며 기지에 주기된 수호-27 전투기 한 대에 불을 질러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야간에 기지에 잠입한 뒤 활주로에 주기된 전투기 아래에 인화성 물질을 잔뜩 쏟은 뒤 여기에 불을 질렀는데요. 불은 전투기 후방 랜딩 기어를 타고 올라가 엔진과 동체 전체에 옮겨붙으며 전투기를 불태웠습니다. 자유 러시아 군단이 방화를 주장한 우글로보의 공군기지는 우리나라의 독도 인근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자주 침범해 악명을 떨치고 있는 러시아군 제303 혼성 항공사단 예하의 제22 근위 전투 항공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이들은 영상에서 방화를 통해 수호-27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글로브의 기지의 제22 근위 전투 항공연대는 2016년부로 보유 전투기 36대를 전량 수호이-35로 교체했고 수호이-27과 수호이-35가 외견상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이 파괴한 전투기는 수호이-27이 아니라 수호이-35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방화는 지난 3월 9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측이 아직 이번 공격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사건의 진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 말은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글로브의 기지에서 군인들이 비상 출격하러 뛰어가는 그 모습의 홍보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밑에다가 기름을 잔뜩 뿌리고 불 붙여가지고 그냥 홀라당 불태워버렸다라고 동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불탄 거 맞죠? 자, 이렇게 한 대가 불탔는데 그러면서 수호-27이다 그랬는데 수호-27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독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쪽으로 접근하는 이 수호이-35 바로 우글로브의 기지에서 날아온 수호이-35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킹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기체가 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방공식별군 뭐 러시아 전투기 뭐 몇 대 출현 그게 바로 다 여기에서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활주로 옆에 주기가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잔뜩 되어 있었던지 아니면 한두 대만 되어 있었던지 알 수 없으나 거기에 들어가서 한 대에 불을 지른 겁니다. 정말 그거 보면 러시아의 이 군기 뭐 이런 거 보면 완전 개판이다 할 수 있죠. 아니 기지 인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신나 이런 걸 들고 와서 불을 지를 수 있도록 한 명이 했겠습니까? 동영상 촬영하고 또 다른 사람 뭐 신나 뿌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허술한 경계태세 완전 국기 개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호이-27 위에가 수호이-27 아래가 수호이-35인데 이건 뭐 일반인들이 이거 알겠습니까? 똑같죠? 제가 봐도 뭐 비슷합니다. 자세히 보면 식별 포인트가 요 꼬리 여기 이제 드래그 슈트 있는데 요런데 조금 뭐 식별 포인트 조금 있고 뭐 한데 이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잘 판단 못하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수호-27을 전량 수호이-35로 교체한 그 기지에서 전투기를 불태웠으니까 수호이-35다. 왜? 27 불태운 것보다 35 불태운 게 러시아로서는 훨씬 더 아프거든요. 왜?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신형이고. 그렇게 해서 엄청 좋은 전투기 대형 전투기 한 대 홀라당 불태워버렸다. 누가? 러시아 국민들이. 왜? 푸틴에게 기분 나빠서 이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